필수 노동자.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동도 필수 노동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처우는 상상 이상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돌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울산, 부산, 경남, 인천의 돌봄 노동자들이 거리 캠페인을 시작했고 전국 곳곳에서 이를 이어나갈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의 핵심은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국가가 이를 책임지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돌봄 노동자가 110만 명에 육박할 만큼 돌봄 산업의 규모는 커졌지만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만 5천 명의 아이 돌보미들의 근무 시간들이 개별적 조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평균으로 잡으면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 이 생활이 가능하려면 뭐 근무 시간 좀 안정적이어야 그 수입에 기초해서 한 달 이제 생활 계획을 짜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근무 시간이 달라진다거나 이용자가 갑자기 취소했었을 땐 아무런 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건 좀 안정적인 근무 시간 보장을 해서 주 25시간의 기본 근무 시간 보장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은 원장 왕국이다 표현을 하거든요. 근로계약도 원장 마음대로, 해고도 원장 마음대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요즘에 가장 심각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페이백 문제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아서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민간 위탁이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 가족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돌봄을 온전히 개별 가족이 지는 부양체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장애인 부양체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바꾸어야 한다고 가족들과 돌봄 노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뿐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제일 안정적이 아닌 게 고용 불안이에요. 저희는 이제 1대1 외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용자가 기분 나빠, 나하고 안 맞아, 그만둬 라고 하면 우리로 그날부로 잘리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고 언제 또 이렇게 매칭이 될지 모르니까 그게 한 달이 될 수 있고 2달이 될 수 있고 막 이러거든. 그러면은 이제 생활도 저희들 선생님들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외치는 게 월급제를 해줘라, 나라에서. 주 25시간을 근무를 하시는데 그건 이제 정해진 시간, 근무 시간인 거고요. 이 시간 외에도 사실은 그 독거노인들, 돌보는 노인분들의 안전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를 하게 되어 있고, 또 후원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가정에 배달을 이제 방문을 해서 전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대가를 못 받는 좀 이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특별한 보육 요소도 없고, 뭐 예를 들면 교통실비나 통신비 같은 실비를 보장받지 못해서 오히려 실질 임금은 사실은 최저임금보다도 적어지는 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와 돌봄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며 내놓은 내용은 민관협업체계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돌봄제도는 국가가 만들었지만 그 운영은 민간기관에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민간이 88%를 운영하고 있고 요양 관련 기관 또한 99%가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관별로 운영 실태가 천차만별이고 행정지침에 허점을 악용하여 수많은 부정과 비리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시장 경쟁으로 돌봄 서비스가 진행되다 보니 서비스의 비용은 높아졌지만 그에 따른 서비스의 질은 관리되지 못합니다. 이는 고스란히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 매뉴얼은 있어요. 저희들에 대한 급여는 그냥 최저시급이에요. 좀 작은 민간 요양원은 정말 상황이 너무너무 열악하고, 일하다가 다치면 그 치료비를 요양보호사, 그날 근무한 요양보호사들한테 걷는데요. 때에 따라서 원장이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돈도 빌리고 요양보호사들한테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국가가 책임을 짓고 이끌어 나가야. 이를 위해 지난 문재인 정권 시기에 17개 시도의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민간 중심 공급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민간 사업자들과 경쟁하는 하나의 법인 정도의 위치로 작용하고 있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국가가 책임을 전면화해 돌봄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돌봄 공약을 제기하고 현실을 바꾸기 위한 돌봄 노동자들의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지속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가오는 7월 2일 노동자 대회에서 돌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이라 밝혔습니다.